그렇게 고소고발을 20건이나 그렇게 남발했던 이재명이 이제 마침 본인이 검찰 출두를 딱 앞두고는 네, 야당 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 하는 말로 출두에 응하지 않는다. 이게야말로 이율배반적 아니냐. 이재명, 예, 한때는 고소왕으로 불렸죠. 예, 툭하면 고소. 예, 아마 본인도 고소고발을 많이 당했지만, 예, 기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불리한 기사라든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 그런 내용의 말을 전했다 싶으면은 고소고발을 상당히 많이 했던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앞에 고소왕이라는 명예롭지 않은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데요.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이 고소를 당한 기자가 쓴 내용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박국희 기자인데요. 박국희 기자 본인이 이제 당했다는 얘기를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거는 예민한 얘기고 고소고발 이 난무하는 그런 내용에서는 사실 워딩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선 기간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형사고발을 2건 당했다. 바로 이 기자, 이 현장을 뛰는 기자가 이재명에게 형사고발을 2건이나 당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작년 대선 기간 때 유동규 씨가 선거 캠프 일을 도울 만큼 이 대표의 측근이라 하고 이 대표의 대장동 치적 홍보를 전문가 시각으로 비판한 기사를 내가 각각 썼는데 이재명 캠프는 그것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기자회견까지 열고 고발 방침을 받겠다. 대선 기간에 아주 핫한 시간에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그것을 바로 고소를 2건이나 했다. 누가? 이재명이 쓴 기자한테. 그런 내용입니다. 사건 전말이 드러난 지금 보면 바로 의혹 차단용 소송이었다. 더 이상 이게 틀려서 맞지 않아서 고소를 한 게 아니라 의혹이 더 이상 확산되고 널리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혹 차단용 소송이었다. 이재명이 그거를 아주 수시로 그 전략을 쓴다. 바로 이런 내용이죠. 당시 좌파 성향 미디어 전문지조차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보도인지 의문이라고 대장동 보도 위축 효과를 염두에 둔 봉쇄 전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법현실은 이런 함량 미달 소송이라도 일단 고소를 하고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내용 자체가 누가 봐도 아닌데 고소를 했다. 그래서 뭉기는 게 아니라 일단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고소가 더 난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직후 검경 양측에서 조사 통보를 받았다. 나는 억울했지만 체포영장 운운하는 수사기관 앞에서 보통 시민이 소환 요구를 뭉갤 수는 없었다. 서면 및 출석 조사를 모두 마치고 얼마 전에야 2건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누구? 바로 기자 얘기입니다. 비구 박국희 기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한때 이 대표는 그러니까 이재명입니다. 한때 고소왕 소리를 들었다. 2010년부터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래 알려진 것만 20건이 넘는 고소 고발을 남용했다. 20건이 넘는 고소 고발을 바로 이재명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남시장 재직한 이후부터 정치인과 언론인은 물론 유튜버와 네티즌, 유권자와 친척까지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 고소장으로 입을 막으려 했다. 이재명에게 소송당한 사람 모두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중 무혐의로 끝난 건 또 상당수다. 이재명은 이런 봉쇄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인물이다. 반대 여론을 위축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듯하다. 소송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상대방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정작 자신이 성남FC 사건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데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묻지 말라. 야당 탄압, 정치보복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지금 그대로죠.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정치보복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일단 28일, 내일입니다. 내일 검찰에 출두하라는 그런 그 검찰의 명령을 내일은
무슨 선약이 있어서 출두 안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 뒷부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언론인들에게 함량미달 소송을 남발한 이재명 역시 스스로 언론 탄압을 인정하나, 언론 탄압을 했음을 인정하나, 정치 상대의 비판 의견이나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소송을 도구로 활용한 이재명은 정치 보복을 한 것인가? 이 대표에게 봉쇄 소송을 당해 수사기관에 시달렸던 관련자 모두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나? 범죄자만 검찰과 경찰을 두려워한다. 죄가 없다면 검경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수사받다. 방탄국회 비판이 일자 재발로 법원 영장 심세에 나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같은 사례도 있다.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대법원은 올 초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재명은 법률가 출신이다. 야당 탄압을 말하기 전에 검사 얼굴을 공개하며 조작 수사라고 정치적 대응부터 하기 전에 헌법에 정해진 사법 절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검찰이 과도하게 정치 보복 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면 될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민이 이 대표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대선 기간에 이재명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이 기자, 박국희 기자가 자신의 이 고소에 따른 정신적인 또 시간적인 그런 그 피해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녹여서 자 그렇게 고소고발을 20건이나 그렇게 남발했던 이재명이 이제 마침 본인이 검찰 출두를 딱 앞두고는 야당 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 하는 말로 출두에 응하지 않는다. 이게야말로 이율배반적 아니냐. 당당하게 출두하고 당당하게 조소받고 혐의 없음으로 판결된 이후에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를 하길 바란다 하는 참 아주 일침이죠. 스스로 이재명에게 고소를 당했던 이 펜을 기사를 써서 그 기사 내용이 허위 보도라고 고소를 했던 그 기자가 무혐의 없음을 처분을 받고 나서 이재명과 자신의 어떤 지금 상황을 빗대서 쓴 글이기 때문에 제가 고소왕 이재명의 처신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논평을 대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때 이재명 성남의 작은 그런 법률사무소의 일개 변호사가 이제 성남시장 2번 또 경기도지사 이른바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정치적으로 성장을 한 배경에는 바로 이 고소 고발을 전략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보니까 다 봉쇄형이었다. 이것이 틀려서 이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한 게 아니라 더 이상 확산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바로 고소 고발을 20차례 이상 남발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인이면 덕을 쌓아야지 업을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참 악랄한 사람이네요. 도인님. 네. 또 우리 트럼프 슈퍼맨님이 장운의 또를 올려주셨네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메시지를 아주 활발하게 올려주셔가지고요. 네, 그렇군요. 아시아투데이와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와 시청자는 불변하는 근본이요. 대통령과 김 박사 부모는 동시에 존경하는 한 몸이라네. 윤 대통령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며 공산 세력을 퇴진하여 시장경제 가져다는 풍년을 바라네요. 멸공. 이렇게 슈퍼맨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포승줄로 긴급 체포영장 우리 신동훈님 들어오셨네요. 신동훈님, 앞으로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조사를 받아야지. 박우기님, 저도 한 표요. 이송님,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것 같군요. 김현수님, 검사도 사칭하고 다녔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트미르스님, 네. 그렇죠. 검사 사칭. 지금 현재 이재명이 전과 사범입니다. 사범. 여기에는 검사 사칭. 또 뭡니까? 음주운전도 있고요. 대선 과정에서 다 드러났죠. 전과 사범인데 글쎄요. 지금 별도로 지금 7건 또 아들까지 포함하면은 8건 아들의 그 불법 성매매까지
지금 연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8건의 각기 다른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모두 다 이 기소가 되고 이 경중은 있겠습니다만은 다 사법 처리 대상이 되면은 글쎄요, 전과 10범이 넘겠네요. 그렇죠? 4 플러스 7이니까 이 11범인가요? 글쎄요, 참.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패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앞에 둔,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거의 확실한 사람을 문재인의 뒤를 이어서 문재인 시즌 2의 키를 맡기려고 했으니 참 딱한 노릇이죠. 어찌 보면은 글쎄요,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온 것이 대한민국 국운이 이렇게 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마치 큰 거함이 방향을 이렇게 조타수가 트는 것처럼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안은 다 양면이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토미니스님을 비롯해서 소아나무님, 또 아까 세븐님 말씀이 다 같은 맥락일 거로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수사검사 16명의 이름과 어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무슨 부장검사 이런 이른바 이재명 수사검사 16명의 신상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누가? 민주당의 공보라인이 공개적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참 좌표 찍기도 하려면 제대로 하지 한 사람의 그 이름과 엉뚱한 사진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참 어설프다. 뭔가 하여튼 이재명에게 빨리 자기가 이렇게 한 건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밀하게 이렇게 검토도 하고, 이런 일은 너무나 많죠. 대변인을 하는 김의겸은 또 어떻습니까? 성남 그 첼리스트 새벽 3시에 동백 아가씨를 윤석열이 부르면서 술이나 마셨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도 바로 기자의 저도 기자 생활 30년 한 거 여러분 이제 충분히 잘 아시겠죠? 그것은 전화 한두 통만 돌리면 됩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게 그런 일이 하나도 마치 자기가 한겨레 기자였던 이전에 신분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죠. 전화 한두 폰으로 충분히 팩트가 드러나는 그런 사안인데도 이거 빨리 폭로를 해야 되겠다. 폭로를 해서 한 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 건 제일주의가 머릿속에 꽉 차 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수사검사 16명의 명단과 이름을 아주 센세이션하게 공개를 하면은 저거 누구 아이디어야 하면은 누구 아이디어야 라고 하는 한 건 제일주의, 차기 공천을 위해서 누가 먼저 이 공적을 쌓기 위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수사검사 명단에 성남 라인 측근들이 작성을 주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방탄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방탄이 아니면. 이게 공식적으로는 민주당 홍보국이 배포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 당 공식 조직이죠. 홍보국이 배포를 했는데 제작을 주도한 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중용했던 이른바 성남 라인 인사들이 주도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재명의 측근들이 이른바 한건주의, 그래서 이재명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검사들 이름과 소속 이런 것들을 사진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바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죠. 같은 민주당 의원 내 물론 이상민 의원은 여러 차례 쓴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꽤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 검사들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조차 이거는 이성을 잃었다. 매우 몰상식한 처사다 하고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 반론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다. 검찰권도 준사법권으로 권력의 압박뿐만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차단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부 기구의 행위라 할지라도 이거는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존중을 제1 가치로 삼는 민주당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당장 그 배포를 거둬들여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앞서 김의겸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의겸, 말 많고 탈 많은 김의겸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일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 이 얘기를 듣고 기자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김의겸이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맞다.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김의겸 대변인이 하는 거와 반대가 될 것이다. 예,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가 기록으로 남겨야 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검사 16명의 이름과 사진, 실명까지 다 공개를 한 민주당의 작태가 분명히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것은 김의겸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똑같이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분명히 이것은 시시비를 가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한참 달라도 한참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박사 응원해요. 우리 노영선님 들어오셨고요. 네, 더님 빙고 공감합니다. 터미니스님과 더님이 또 이렇게 딱 맥이 통했네요. 네, 하나사랑님, 장재선님 좀 늦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장재선님 아유 늦지 않았습니다. 네, 김의겸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우리 양수년님이 아주 더 직격탄을 날리셨네요. 예, 저자는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김의겸이 아직도 살아있나? 예. 저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너님, 뻔뻔스러운 신현영, 자기 잘못 반성하는 여자. 그렇습니다. 이 신현영 아시죠? 예, 신현영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이었습니다. 1번. 예, 명지병원 의사였고요. 네, 비례대표 1번으로 나왔는데 지금 저렇게 이태원 참사에 15분간 딱 머물려서 자기 홍보 사진만 딱딱 찍고 또 그 관용 차량, 거기에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타고 가서 중앙국립의료원에서 대책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나도 갈게요 라고 차관이 그래서 못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관은 택시를 불러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택시를. 그러니까 참, 예, 국회의원 위세가, 예, 저런 사람들이 계속 국회에 충원이 되면은 국회 또는 국회의원들의 그런 이미지가 좋아질 리가 없죠. 네. 오히려 장관, 차관이, 자, 여기 타고 가시죠 의원님이라고 얘기해도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빨리 가서 회의하실 분들이 먼저 타고 가죠. 저는 예, 그 회의에 굳이 참석을 안 해도 우리 장관 차관님은 꼭 참석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택시 타고 좀 이따 갈게요. 예, 저 도착하기 전이라도 회의 먼저 주재하세요라고. 그리고 또 본인이 거기를 왜 뭐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장관 옆에 뜩 타고 그러니까 차관은 갈 수가 없으니까 차관은 택시 타고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예, 이태원 현장을 갈 때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예, 자기 집 앞으로 그 뭡니까 닥터 카, 예, 닥터 헬기 위에 뜨는 것은 닥터 헬기, 예, 차는 닥터 카를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와 남편이 타느냐고 그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 40분이 지체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습니까? 만일에 물론 결과론이지만 그 차가 닥터카가 제 시간에 40분 전에 왔더라면 최소한도 서너 명은 더 그 차로 이송을 해서 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그 결과론적인 아쉬움이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뭐 유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국회의원이 옆에 있으면은 정말 쥐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은 정작 가서 현장에 사진을 찍는 그 얘기만, 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뭡니까? 결국은 차기 다음 공천이라든가 지역구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바로 신현영 말씀을 어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